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며느리에 대해서 좀 적어보려고요. 최근에 황당한 일이 있어서 요즘도 며느리가 저를 볼 때마다 자꾸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67살이고 원래는 저희 부부 둘이서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북적북적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고요. 저희 아들은 올해 35살입니다. 결혼을 좀 일찍 해서 대학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 소리를 하더니 어느 날은 여자친구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어떤 아가씨를 저에게 데려오더라고요. 그게 며느리와 저의 첫 만남이죠. 피부가 아주 그냥 백옥 같은 게 여리여리하니 누가 봐도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들보다 2살 많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제 아들이 5살은 더 많아 보였거든요. 제 아들은 컴퓨터 게임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만 끼고 살더니 대학도 컴퓨터 전공, 직장도 컴퓨터 회사, 군대 가서도 컴퓨터를 했다더군요. 나중에 결혼도 컴퓨터랑 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저런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너무 이쁘더군요. 그 아가씨는 계속 자기 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길래 그때 제가 나이가 10살이 많아도 컴퓨터만 아니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자식이 아들 하나뿐이라 가족이 적어서 그런지 아들이 일찍 장가가길 내심 바랐었는데 당연히 저는 너무 좋았죠.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당연히 적극 찬성이었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부서는 달랐는데 저희 아들이 엄청 따라다녀서 결혼까지 했다고 했는데 원래 뭐 하나에 꽂히면 정신 못 차리는 성격이라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도 잘 마치고 결혼식도 잘 올렸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 장가까지 가버리고 나니 이제 숙제는 다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빈집이 적적하기도 했고 그때부터 지인에게 개 한 마리 받아서 키웠고 정말 한가하게 지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첫째 손주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애들 봐주러 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돈 쪽은 이미 집안에 아이가 꽉 찼다고 아이 넷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번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집은 자식이 넷인데 한 번에 아이를 낳아버려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금쪽 같은 손주 남의 손에 맡기기도 그렇고 제가 봐준다고 했어요. 제가 왜 그 짓을 하겠다고 했냐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몸만 편해서 뭐 하겠냐 싶어서 그런다고 했고요. 처음엔 저희 집에 맡기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을 봐주고 그랬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내가 미쳤지 하다가도 손주 얼굴만 보면 다 잊고 그랬어요. 남들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뭐 결혼 전에는 취직 잘했네, 부럽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들 안 하려고 하죠. 제가 딱 그럽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들 취업했다 어쩐다 난리도 아닐 때 저희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엄청 좋은 회사에 떡하니 들어갔고 결혼 안 한다 혼자 살기 좋아한다 그럴 때도 직장 잡자마자 결혼한다고 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죠. 근데 저희 아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다니던 좋은 회사 간두고 더 작은 회사에 관리자급으로 들어간다고 좋다고 실룩거리며 옮겼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2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저희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고 다니던 회사에서 눈치를 너무 줘서 직장도 관뒀고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집 나가던 애들이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제 소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좀 북적북적하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소원도 골라서 잘 빌어야지 이렇게 들어주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두 가족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저희 며느리가 몸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하면 휘청휘청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걱정했는데 빈혈이라고 몸이 워낙 약하고 예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특히 둘째 낳고 나서는 더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짝 휘청거리던 옆에서 저희 아들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어찌나 걱정하는지 가끔 보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엄청 챙기더라고요. 제가 뭐 일만 시키려고 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종이장처럼 펄럭거리고 있으면 옆에서 두 남자가 달려와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 약한 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아플 때 뭐라 하면 더 서럽잖아요. 며느리도 계속 미안해하는 것 같았고 어쩌겠나요. 소처럼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그냥 소처럼 일하다가 죽는 건가 싶어서 내려놓고 살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열심히 성당도 가고 했지만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제일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알아서 조심할 부분 조심하고 맞춰주기도 하면서 어찌저찌해서 다 살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프리랜서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감 찾아다가 일하는 것 같았고요. 며느리는 집에서 컴퓨터로 뭘 열심히 그려서 보내주며 건당 얼마씩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냥 집안일 해주고 아이 봐주고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저희 남편은 열심히 개 키우고 있었고요. 제가 남편 이야기를 쓰려면 또 한 세월이라 그냥 개를 좋아해요. 손자들도 쑥쑥 잘 자라서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잘 다녔고요. 둘째는 유치원 잘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싹 다 바뀌었네요. 원래는 그걸 저도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손주가 제게 와서 할머니도 꼭 오시라고 귓속말까지 하길래 무조건 가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날 동네 지인들하고 병문안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가게 되었는데 요즘 운동회는 규모가 아주 작더라고요. 저희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는 음식이나 음료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빈손으로 오라고 했다네요. 하도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그랬다던데 세상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일이 바빠 못 간다고 했고 며느리랑 손자랑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내심 따라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병문안이 엄청 금방 끝나서 집에 일찍 온 상황이었어요. 오는 길에 손주 운동회 생각이 나서 우리 손주 잘하고 있나 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학교로 가봤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제법 운동회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운동장을 유심히 보는데 달리기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개주하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운동장 한가운데에 저희 며느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저희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뽀얀 피부에 종이장 같은 모습이 누가 봐도 저희 며느리였고요. 아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휘청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애가 저기에 왜 서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운동장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근데 갑자기 바통을 받은 저희 며느리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덜컥하더라고요.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뛰어가더라고요. 바통을 받자마자 미친 듯 달려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네요. 글쎄 저희 며느리 다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빠른지 같이 뛰는 엄마랑 운동장 반바퀴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위에는 또 호피무늬 입고 있어서 정말 무슨 한 마리의 치타가 뛰는 것 같았죠. 저는 운동장 옆에 멍하니 서서 입 딱 벌리고 며느리가 뛰는 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랑 제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분명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주고 멈춰 섰는데 얼굴에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더군요. 원래 늘 운동하던 사람처럼 서 있다가 저랑 눈이 쓱 마주쳤는데 얼굴이 더 창백해지더라고요. 그 당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몸이 약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가, 심호 일시키려고 그런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냉수 한 잔 마시고 주방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이라고 저를 부르면서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엄청 잘 뛰던데 집에 올 때도 달려온 거냐? 평소에도 나 없으면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멀뚱하게 서 있더군요. 그러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지 마라. 그러다 또 어지러우면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했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저 어지럽지 않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너희들 짐부터 싸라고 했어요. 서로 속이면서 어떻게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냐고 그건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으며 저보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시기를 놓쳤다면서 펑펑 울며 그러더군요. 둘째 출산 후 내내 어지러웠던 건 정말 맞는데 최근 몸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받아오고 거기서도 빈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애초부터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다만 나중에 몸이 호전되고 나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도 빈혈 때문에 저희 아들이 옆에서 그렇게나 잘해줬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었는데 아프지 않냐, 밥은 뭐 먹었냐 이런 안부 문자도 보내고 남편이랑 살면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는데 자상해진 저희 아들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호전돼도 그냥 계속 아들 앞에서만 약한 척을 했던 거고요. 사실 되짚어 보면 유독 저희 아들 앞에서 자주 휘청거렸거든요. 근데 너희 부부 사이는 그렇다 치고 나는 옆에서 왜 고생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냐고 그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 봐달라고 할 때도 흔쾌히 봐주고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한 번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살았는데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니 이젠 내가 바보로 보인 것 같냐고 이제 착한 척 그만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아들이 급하게 오더군요. 저보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 아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거실로 나오라고 하길래 밖에 나가보니 남편부터 며느리까지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또 그러는데 아들이 저에게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 머릿속엔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가 길바닥에서 지내던 뭐 하던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손주들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크게 뒤집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들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제가 담아뒀던 이야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직장 이야기도 시원하게 해버렸고요. 며느리에게도 전날 못다한 이야기를 다 쏟아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에게도 집안일 좀 하라면서 거의 30년 묵은 이야기를 다 내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흐드러지게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털썩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났고요. 그렇게 그날 내친 김에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싹 바뀌었고요. 이젠 제가 휘청거립니다. 저는 소리까지 질러요. 덕분에 남편이 요즘 제 옆에 꼭 붙어 지내네요. 아들 내외는 계속 저랑 같이 지냅니다. 손주들 학교나 유치원 문제도 있고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손주들까지 고생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도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요즘은 며느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을 시켜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겉모습만 그렇지 힘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한 번은 바닥을 닦다가 장판이 뜯겨나가는 줄 알았네요. 저는 손주들과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저희 손주가 저에게 귓속말로 운동해 오라고 안 했으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렇게 더 지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술이 많이 취하네요. 저는 올해로 결혼 11년 차인 딸 둘 키우고 있는 아줌마인데요.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친구도 없고, 친정은 또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냥 누구라도 제 얘기를 좀 들어주고 조금의 위로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제 남편이랑 만나던 여자를 만나고 왔어요. 남편은 올해 40살이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26살이라네요. 저랑은 띠동갑도 넘네요. 참나. 우리 남편은 일주일에 4번 정도 술을 먹는 술고래인데요. 그 중에 반 이상은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요. 이상한 곳 말고 그냥 아가씨들이 술만 따라주는 그런 곳, 혹은 바 같은 그런 곳이요. 근데 요 몇 달 들어서부터는 남편은 술 먹고 거의 하루 걸러 하루아침 6시에서 8시에 들어오고, 심할 때는 다음날 회사 일도 안 가게 일쑤에다 생전 신경도 안 쓰던 피부를 다 신경 쓰질 않나. 옷도 이전에는 제가 사주면 사주는데도 그냥 군말 없이 입던 사람이 옷차림을 다 신경 쓰지 않나. 게다가 집에 들어오면 향수 냄새가 확 나기도 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오거나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자기가 일하는 방에 들어가서는 도통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밥 주고 애들 봐주는 하인인가 보다 했네요. 그리고 남편은 항상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고 그 핸드폰 보면서만 시시덕거리며 웃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냥 뭐랄까, 사람이 풍기는 느낌 그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아침에 술 먹고 기어 들어와서 9시나 10시에 퇴근하는데도 사람이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정말 누구랑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지 하루 종일 설레고 기분 좋은 사람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자에겐 무서운 촉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딴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게다가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후로는 전 계속 남편에게 무심하게 대했고, 전에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 터치를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 때문에 툭툭 더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랬죠. 제가 딸내미 시켜서 아빠가 방에서 뭐 하시는지 보고 와라 이러면 딸은 아빠 책상에 핸드폰 보시는데 웃으면서 이러고, 남편의 모든 행동이 정말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어요. 의심이 의심을 낳는다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우린 결혼할 때부터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든 관여하지 말고 웬만한 거 터치 안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저는 남편의 핸드폰이랑 노트북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아, 진짜 확인 안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몰래 뒤져보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 1년 전에 뭐 사고 친 게 있어서 매주 주말마다 시아버지께 불려가는데요. 저는 몸이 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애들과 남편만 시댁에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몰래 켜서 뒤져봤습니다.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나오네요. 그 여자가 보낸 것 같은 셀카 찍은 사진 몇 장, 도시락 만든 사진, 초콜릿 만드는 사진, 아마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만들어줬나 봐요. 또 둘이 어디 가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까운 곳 등대에 간 사진, 하여튼 두 사람의 이런저런 사진들이 있더군요. 이미 의심하고 또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진들을 직접 보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막 떨리고 몸이 떨리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 마음 찢어지게 아픈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고, 결혼 6년이란 시간 지나고 보니 우린 하루에 몇 마디 오가는 것도 없이 정말 기계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항상 우리 딸내미들 얘기나 집안 얘기만 하고 우리 부부 둘만의 얘기를 한 지는 언제인지, 부부 사이에 대화 같은 대화를 한 지가 언제인지, 어떻게 보면 남들에 비해서 아쉬울 거 없는 결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연봉은 거의 9천에다 딸들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자상하고 저와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낸 남편이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부가 서로에게 서로 관여를 안 한 게 이렇게 만든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노트북 앞에서 울어대며 3시간은 간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하고는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진짜 웃긴 게 막상 나오고 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눈물은 계속 나오고 갈 곳은 없고 그래서 혼자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선 그냥 그 안에서 또 울었었죠. 제가 마음이 정말 약해져 있나 봐요. 아니면 다른 아줌마들도 다 이럴까요? 남편 불러다가 그냥 막 이 여자 누구냐고 삿대질 하면서 따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원래는 밖에서 자고 오려고 했는데 딸들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저녁 9시쯤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울 애들은 시아버지 댁에 다 맡겨놓고선 이 인간이 또 술을 먹으러 나갔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제가 시댁에서 애들 데리고 와서 재우고 밤새워 남편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만 느껴지던지. 그리고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해버렸어요. 그 인간이 방으로 돌아오는데 역시나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남편도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간 핸드폰을 몰래 꺼내서 화장실 가서 열어봤습니다. 그 여자랑 카카오톡 한 게 있더라고요. 집에 오기 직전까지 보냈대요. 참고 위에서부터 보려고 쭉 올렸는데 그 전에 것들은 다 지웠는지 없고 그날 보낸 것만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게 둘이 술을 마시다 왔나 싶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와 보낸 내용이 항상 너와 뜨거웠다. 실은 이제 귀찮을 만도 한데 한없이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났고 만나면서도 항상 웃고 밝게 있어서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너를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난 너가 점점 너무 좋아져서 나도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일단 이 말들이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져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그거 보고 화장실에서 또 입 막고 울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자랑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여자 번호를 제 폰에 저장해 놓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했더니 그 여자가 안 받는 거예요. 화를 누르고 인내심을 갖고 하루에 4-5번 전화했더니 그제야 받네요.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그 여자랑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많은 데서 얘기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호텔방을 잡아놓고 거기로 불렀어요. 얘기하다가 화나면 진짜 박살을 낼 작정이었죠. 근데 이 여자가 밥 먹는 데서 보던가 왜 호텔에서 보냐며 그냥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 말고 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네요.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긴장되는지 화가 나다가도 다른 생각이 막 들고 하여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도 아니고 왜 제가 이러고 있나, 내가 남편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손이 막 떨리고 다리도 막 떨고 저는 애써 평정심을 찾은 후 문을 열어주고 그 여자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고는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여자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들처럼 막 뻔뻔하게 나올 줄로만 예상했는데 그래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일단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는 계속 무릎 꿇고 있겠다면서 왜 부르신지 잘 안다고 정말 잘못했고 너무 큰 죄를 졌다고 아주 땅이 꺼져라 엉엉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양심은 있는 여자인지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여자를 바로 앉히고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에서 일하다 저희 남편과는 손님으로 만났다고 하네요. 사진으로만 볼 때도 이쁘장한 건 알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젊어서 그런가 더 예쁘고 귀여운 그런 얼굴이었어요. 여자인 제가 봐도 귀여운데 남자들은 어떻겠어요. 게다가 손도 이쁘고 뽀얗고 목소리도 여성스럽고 귀엽더군요. 젊은 건 어쩔 수 없는 건지 그 여자의 예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나이 먹은 제가 더욱더 초라하게 생각되었어요. 남편은 손님으로 갔다가 걔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몇 번씩 거기를 갔나 봐요. 그러다가 친해지고 나중에 밖에서도 따로 만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등록금 벌려고 일한 거였는데 밖에서 올 남편이 용돈도 주고 해서 만났다고 하네요. 얼마씩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 볼 때마다 30만 원이나 40만 원씩이었다더군요. 이 한심한 인간 같으니. 걔는 자기가 너무 어렵게 자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혹해서 만났다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돈 때문이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다 보니 저희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을 너무 기대고 또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 여자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서 서로 마음을 기대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좋아져서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잠깐 잊었다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선은 넘지 않았다고 우리 남편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고 계속 여행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갔다고 진짜로 데이트만 했다고 딱 잡았대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미 서로 그랬다고 한들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얘기하는 내내 그 여자는 질질 짜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니 걔도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얘기하는 내내 그 여자는 질질 짜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니 걔도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밥 먹고 영화도 보여주면서 돈까지 30만 원씩 쥐어주는데 안 혹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형편도 어려운 아가씨가. 저는 그 여자에게 오늘은 일단 돌아가라고 하고 나를 만난 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혼자서 술 잔뜩 마시고 혼자 앉아서 울다가 웃다가 화났다가 자책했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제정신을 못 찾았네요. 이 시간까지도 남편이란 인간은 또 어디서 술을 먹는지 들어오지도 않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남편은 이미 이 여자한테 마음을 많이 줘버린 거라면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20대 연애하던 젊은 남자처럼 달라진 남편을 보면 저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데 또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다시는 둘이 안 만난다고 해놓고서 또 둘이 몰래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고 설령 진짜로 안 만난다고 해도 저는 아마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할 텐데 이런 상태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할는지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하지만 남편과 바로 갈라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참 좋은 아빠인데 남편이 나를 다시 사랑해주길 바라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을 미워하고 있고 아 정말 눈물만 나오네요. 마음이 쓰리고 쓰려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가끔 잠 못 이룰 때 누워서 휴대전화기로 글들을 들여다보며 때로는 공감도 하고 울고 웃는 평범한 26살 여자입니다. 매일 다른 분들 고민글만 읽어오다가 오늘은 너무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지인들에게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익명의 힘을 빌려서나마 제 큰 고민을 몇 가지 끄적여 볼까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조언 좀 얻고자 올려봅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5년째 연애 중입니다. 저는 26살이고 남자친구는 33살입니다. 남자친구 나이도 나이지만 저희 둘 다 서로 믿음과 사랑이 확고해서 결혼을 약속하던 사이였죠. 현재 결혼 얘기가 나와서 양가 부모님들께 서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잠도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겨우 잡니다. 입맛도 없고 그냥 일상 모든 게 다 싫습니다.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 때문입니다. 빠른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현재 음대를 졸업하고 음악교육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내년부터 선배 병원에 머물며 1년 정도 일하며 잘 배우고 여건이 된다면 개인 병원을 자그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저흰 5년간 연애를 해서 그동안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과 여동생 자주 뵙고 식사도 여러 번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요. 남자친구 여동생은 저보다 언니지만 같은 학기 전공이고 학교도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 대화도 잘 통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아버님도 절 정말 예뻐하십니다. 매일 예쁘다 해주고 널 만난 건 복이라 해주시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십니다. 연애 도중 매번 볼 때마다 한두 가지씩 무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지적받을 만한 상황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단정하게 입고 가도 다 큰 처녀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교양 없어 보인다. 옷이 그게 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 남자친구에게 얘가 키도 크고 예쁜데 생긴 걸 보니 기가 좀 세겠더라. 딱 보면 안다. 보통이 아니고 남자 희도를 상해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제가 이목구비가 또렷하긴 해도 기가 세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옷이 저렴해 보이는데 어디서 샀냐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자세가 좀 나쁘다면서 여자는 허리가 굽고 자세가 나쁘면 급이 낮아 보인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 둘 나열하자니 너무 많은데 되게 저런 식입니다. 제가 살이 2에서 3kg 찌면 저보고 통통하다. 젊어서부터 그렇게 찌면 애 낳으면 퍼진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제가 살이 빠져 홀쭉해지면 비쩍 말라서 어디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느냐고도 하십니다. 머리 손질이 조금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미용실 좀 다녀라. 여자도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날은 너는 손톱 세게 매일 바뀌어 있니 하시며 너무 과소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워낙 할 말 다 하고 호탕한 성격이시라 남자친구도 매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네가 이해해라. 원래 우리 엄마가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 근데 마음은 안 그런 분인데 뒤끝도 없으시고 따뜻한 부분도 있으시다. 다만 말을 막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은 엄청나게 양반이세요. 저에게 다독이며 옆에서 보기 좀 그러셨는지 어머님 하시는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원래 어투가 강하시다며 웃으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속은 따뜻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쌓이다 보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어머니께 꼬투리 잡힌 일도 없는데 저러시니 원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선물을 드리거나 먹을 것을 사다 드려도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꽃꽂이를 좋아합니다. 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꽃을 제가 직접 예쁘게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돈으로 산 거냐며 그러면 이게 누가 준 선물이냐 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먹을 것을 드리면 너 먹고 싶어서 너 먹으려고 사온 거냐 이러세요. 정말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고급 스카프를 사다 드리면 매대에서 사온 거냐고 하시고 과일을 사다 드리면 난 과일 싫어한다며 집에 굴러다니는 과일이 천지라고 하십니다. 그냥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저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5년간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님이고 예뻐하는 아들 곁에 여자가 있으니 일종의 질투이신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퉁명스러운 거겠지. 내가 더 잘하면 마음을 여시겠지 생각하고 더 노력했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생겼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키 3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드라마 이야기 같지 않나요? 본인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선보려고 하는 여자 줄 섰다며 내가 그동안 정으로 너를 이뻐하니 그 정도는 해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집은 자가로 7에서 8억짜리 집 원하시고요. 나중에 개원할 때도 제 쪽에서 더 보태는 거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 차 원래 타던 차도 외제 승용차였는데 그보다 더 높은 고급 승용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물론 남자친구 의사 공부 시키시고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알고 장남에다가 아들 귀하다고 노래 부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또 남자친구 여동생 고가의 가방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목록을 보는데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멍해지면서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중매도 아니고 5년 연애하고 여태 인사하며 지내오다가 저렇게 나오시니 너무 섭섭합니다.
물론 우리 집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여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 조건을 다 충족시켜 드릴 만큼 우리 집 엄청나게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아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원하시는 거라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내과 전문의이신데 현재 연세가 있으셔서 지방 종합병원 원장님으로 앉아 계시고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시고요. 두 분 다 각각 다른 개인 병원에 계십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직업이지만 저는 자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만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굳이 말하자면 남자친구 집안에 못 미치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친구 여동생은 재작년에 중매로 시집을 갔는데 언니도 결혼한 상대 직업이 의사셨습니다. 시집 갈 때 언니 혼수로 1억 가져갔다고 들었고요. 어머님 딸도 재작년에 그렇게 보내보신 분이 절 5년간 봐오시면서 대뜸 저렇게 나오시니 너무 서글퍼집니다. 정말 아들 가진 유세하시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형제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아빠께선 현재 이 결혼을 접자고 하시네요. 여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온 딸인데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 무언가 조건을 내세우며 딸에게 많이 해오라고 하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딸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혼처럼 느끼셨나 봅니다. 근데 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엄마는 하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부분만 충족해주면 너희가 결혼해서 잘 사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엄마는 너 첫 남자이고 서로 죽고 못 살고 하는데 결혼해야지 하시고, 또 제가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마음에 들고 착하다고 날 잘 받아주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결혼을 하랍니다. 대구에 엄마 명의로 된 신축 건물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저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결혼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남자친구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고요. 따뜻하고 정도 많고 똑부러지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저랑 취미생활, 대학 코드, 성격 다 잘 맞고 제 첫 남자이고 저밖에 모르는 저만 아껴줍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계속 얘기하면서 어머님을 설득하고 있는 와중에 어젯밤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고민 끝에 자동차만 없던 거로 하자십니다. 근데 자가집이랑 개원은 여전히 주장하시는 상태이고요. 계속 남자친구가 어머님 설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머님 성격을 봤을 땐 돌부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과는 너무 헤어지기 싫고 결혼 생각하면 꿈만 같고 행복하기만 한데 어머님과 부딪히니 다 깨질 것만 같습니다. 연애 때도 남자친구는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오빠한테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암만 처음에 오빠 의대 졸업한 거 모르고 만났어도 그래도 오빠가 지금은 전문의인데 걱정이다. 오빠 부모님께선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시고 대학 시절부터 연애해오다 한 결혼이라 순탄하게 결혼했다지만 난 의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행여나 오빠 어머님이 요구하시면 어떡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너랑 나 사이에 그런 게 어딨느냐고 우린 우리가 죽고 못 살아는 결혼이다. 혼수 가구만 간소하게 가져오면 되는 거라고 남자친구 집도 아버님이 원장이시라 넉넉한 편이라 남자친구 개원이나 결혼할 때 큰돈 절대 필요 없다고 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설령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셔도 본인이 결혼하고 택한 인생이라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려하던 일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땐 제가 첫 남자이고 너무 어려서 몰랐던 걸까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도 멀리 있어서 차로 왕복 8시간 거리에 있어서 만나서 얘기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지인들한테 말하자니 제가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이런 취급 당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익명을 빌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젯밤에 오빠랑 그렇게 대화하고 일단 끊고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말 못했는데 뭐라고 말을 풀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이틀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25일날 시간 되면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고. 저한테요.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말고 저랑 단둘이 보자고 하시는데 그때도 나가서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엔 가득 찼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돈 봉투라도 주시며 헤어지라고 하시려나 봐요.
그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밤도 지새우고 일주일째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못났죠.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 뒷바라지 노고에 보답하려고 부모님 바람대로 나름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 착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내가 내 가슴에도 못 받고 근데 이 남자와는 못 헤어지겠고 너무 뒤죽박죽 끄적여놔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누워서 휴대전화기로 쓰다 보니 주저리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얘기가 듣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 보니 겁도 나고 당장 내일 어머님 만나서 뭐라 운을 떼고 매점을 지을지도 걱정이고 조언 부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이날이 오면 어쩌나 싶어서 밤까지 지새웠습니다. 결국에는 어머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 사고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댓글을 읽어보니 저보고 바보 같다, 어리다, 정신 차려라 말씀들 많았는데 사실 이해는 되어도 마음속 깊이 새기지는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정리되지 않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녹음은 필수라고 하셔서 그거 하나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떨리던지 혹시나 들키지는 않을까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지 사실 짐작도 되지 않았지만 좋은 말이 아닌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더라고요. 저보고 대뜸 다 해올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곧 저보고 사실 네가 가당키냐 하면서 우리 아들은 의사고 더 좋은 신부감이 많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너를 만나서 시간이 이만큼 흘렀고 시간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 네가 부족한 만큼 혼수라도 제대로 해오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해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못 해올 것 같으면 괜히 믿지는 결혼하지 말고 네가 헤어진다고 말해라. 대충 기억나는 말은 이 정도입니다. 진짜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 그동안 싫은 티 한 번 낸 적 없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 저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정말 만족스러운 집안이면 제가 건물이며 빚을 내서라도 혼수해서 갈 텐데 사실 자꾸 고민이 되는 건 그럴 만한 집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자꾸 말로 확대하시는 분이고 사실 저희 집은 두 분 다 의사이신 정통 있는 집안인데 땡땡 씨네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고민하던 찰나 이렇게 먼저 결론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자친구 전화 오고 난리가 났는데 안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하고 헤어지고 싶다고 오열하고 지금은 좀 감정이 잦아든 상태예요. 말씀 주신 조언처럼 정말 제가 철이 없었네요. 부모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평생 불행할 뻔했습니다. 정말 저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저런 말 하려고 저 혼자 나오라고 했나봐요. 그리고는 저희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하셨을까요? 문제는 남자친구인데 헤어지는 게 정말 가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아까 녹음 파일만 카톡으로 보냈는데 다 들었겠죠. 자기 엄마가 한 말, 제가 한 말 상황 파악 되었으니 저렇게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단호하게 끊어내야겠죠. 며칠 다른 지역 가서 연락 다 끊고 쉬다가 오려고요. 제가 잘 헤어질 수 있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공주처럼 키워놨더니 남자한테 미쳐서 무수리로 그 집 구석에 들어가시려고요. 님이 혼수를 10억 해가든 100억을 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 엄마는 언어폭력 확대 계속할 거고요. 끊임없이 친정에서 뭐 더 뜯어낼 것 없나 들들 볶을 거예요. 그때마다 님은 야금야금 부모님 사지 잘라다가 갖다 바치겠죠. 왜냐하면 내 남자가 너무 괜찮은 남자라서 님아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첫 연애에 홀려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연애 때 내 결혼이니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남친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고 외제차는 안 가져와도 된대 있다고 말이나 전하면서 님이 바리바리 싸울 예단이랑 돈 바라보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도 눈이 멀어 저 남자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친 엄마한테 모진 말에 상처받을 동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네가 이해해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철없는 아가씨, 아무리 남자가 좋대도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비련 속 주인공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예쁘게 잘 자랐으면 두 번째 인생도 제대로 선택을 해야죠. 남친한테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우리 집 나한테 해줄 게 없다고 하신다고. 혼수 1억이 다라고. 과연 남친이 엄마와 싸워서 끝내 님을 쟁취할까요? 돌아선다에 100표를 던집니다. 하나 더 댓글들 모진 소리 무척 아플 거예요. 어디서 이런 험한 말 들어본 적도 없을 테고요. 내 사랑이 이토록 욕먹는 게 억울하기도 하겠죠. 넬님 이걸 통째로 날리고 자존감 바닥 기어가면서 10억 싸들고 시집가는 거 님 맘이에요. 근데 이 댓글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글 올리고 뼈아픈 충고 듣는 게 님이 자신의 의지로 가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잘 생각하시길. 님 이제 겨우 26살입니다. 그리고 내일 만날 때 녹음 필수입니다.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켜 놓으세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람 하나 등신 만드는 거 참 쉽습니다. 세상 살아보니.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나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